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VS 코드를 이용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VS 코드를 깔았을 때는 기본 홈 화면이 뜰 거예요. 이게 아닌데. 네, 어쨌든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상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바탕화면이든 로컬이든 어디든 간에 아무거나 폴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AI 강의 1 영어로 할게요. AI 1 이런 식으로 만들고 VS 코드에서 폴더를 열어줄 겁니다. 폴더 선택해 줬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죠.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파이썬, 기본 파이썬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파이썬이 쓸 거고, 그리고 또 VS 코드에서 좀 쓰기 편하게 하려면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익스텐션에서 좀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이썬 설치해 주시고 VS 코드 설치해 주시고 다 준비되셨으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강의 폴더를 전 열었어요. AI Rect 1 이렇게 강의 폴더를 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폴더 안에다가 가상 환경을 만들 겁니다. 그럼 가상 환경이란 걸 왜 만드냐? 가상 환경을 왜 만드냐? 가상 환경 이걸 만들었을 때 종점 버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은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서 numpy든 오픈CV든 텐서플로우 유명하죠. 이건 딥러닝으로 이런 것들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버전 충돌을 막고 그 가상환경 내에만 설치가 되게 때문에 가상환경을 사용한다. 그래서 저는 가상환경을 좀 자주 사용해요. 버전 충돌 날 일도 있으니까. 그래서 가상환경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상환경 어떻게 만드냐? 일단 터미널 창을 열어야 되는데 컨트롤과 물결을 누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뜰 겁니다. 자, 터미널 떴을 때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해서 가상환경을 만들 거예요. 파이썬 m bmk ai lab 1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엔터 쳐주시면은 테스트 yes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상환경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자, 파이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F1 누르시고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가상환경에 눌러주시고 파이썬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폴더 이름으로 된 거 recommended를 눌러주시면은 지금 가상환경 안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이 가상환경을 활성화를 시켜줘야겠죠. 저희는 가상환경 내에만 설치할 거니까.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user 데스크탑 AR 렉 1 이렇게 돼 있어요. 폴더를 이런 식으로 옮겨도 되지만 AR 렉 이런 식으로 옮길 수가 있지만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스크립트 저희의 가상환경 이름 그리고 스크립트 activate 라는 코드를 작성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런 식으로 앞에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가상환경에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코드들을 먼저 다운받아 줄 건데 아마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렉처 코드, 렉처집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를 드렸을 거예요. 압축은
그대로 제가 만든 폴더에 선택하고 압축 풀어주시면 됩니다. 렉처 집도 똑같이 만든 폴더에다가 압축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사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드렸던 사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로딩하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압축이 다 풀렸고요. 이렇게 렉처 코드, 렉처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텐서플로우 사용하죠. 이미저거는 이제 PIL, numpy 사용하고 CV2, numpy, tensorflow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먼저 설치를 해줄 예정이에요.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는 pip install하고 라이브러리 이름이라던가 명령 코드 이런 걸 설치해 주면 됩니다. 저는 먼저 오픈CV, CV2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오픈CV 파이썬 설치해 주시고 이렇게 오픈CV 설치해 주시면은 numpy랑 같이 깔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썼던 것 중에 numpy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TensorFlow, TensorFlow 작성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그대로 똑같이 TensorFlow도 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TensorFlow 라이브러리랑 오픈CV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된 거예요. 보시면은 뭐 케라스부터 해가지고 TensorFlow 좀 다양하게 좀 많이 깔려 있죠. 이런 것도 설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킨런과 매트플롯 이런 것들 좀 설치를 계속해서 진행해 줄게요. 네, 텐서플로우도 설치가 됐고 지금 PI에 필로우 설치할게요. 계속해서 설치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PIP 인스톨 사이킷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은 미리미리 다 설치해 놓고요. 사이킨런이랑 매트플롯까지 모두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도 매트플롯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설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좀 느리네요. 됐고 pip 인스톨 아마 된 건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할 때 pip 인스톨로 하지 마시고 버전 확인하는 걸로 해주세요. 설치 안 했구나. 네, 매트플롯 립까지 다 설치했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걸 좀 사용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과적값을 막기 위해서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할 거예요. 어그멘테이션은 좀 돌리는 거라고 했었죠. 지금 보시면은 작업 디렉토리에 제가 코드를 다 설치해 놨고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설정해서 첫 번째 리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레인지 40도 돌릴 거고 0. 너비 20범위 안에서 수평 이동, 수직 이동, 전단, 확대 축소, 수평 방향을 이미지로 뒤집기. true 하면은 뒤집는 거, false 하면은 안 뒤집는 거. 그리고 brightness range 하면은 밝기 조정 범위. 그리고 이렇게 fill 모드 써서 제너레이터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 경로를 렉처의 어그멘테이션 여기로 설정해 놨어요. 인풋 다이렉토리 그러니까 들어가는 다이렉토리에 여기 더그가 있죠. 이 더그 사진에 10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 이거를 어그멘테이션 할 거예요.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저희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진이 늘어나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죠 지금. 에러가 뜬 것 같은데
네.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보면은 Files in Lecture Augmentation. 이 Augmentation은 보단에서 도그라는 폴더를 찾았고 Found 10 images belonging on classes. 한 클래스에서 더그라는 클래스에서 10개 이미지를 찾았다 해서 보시면은 어그멘테이션에 있던 이 10장의 사진이 저희는 아웃풋 디렉토리인 어그멘테이션 1 result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었죠. 강아지가 전단력 줘가지고 막 살짝 삐뚤어지고 위로 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거예요. 이런 거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늘어나는 거고 빼버리면 안 늘어나는 거고 이거를 또 만든 게 이번엔 다른 라이브러리로 똑같이 제작을 한 겁니다. 무작위 각도로 회전하고 수평 수직 이동하고 확대 축소하고 노이즈 추가하고 수평 뒤집고 이런 것들은 밑에서 확장 가능 리스트에서 빼버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주석 잠시만요. 이상이 좀 여기서 샵 처리해서 주석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좀 됐네요. 여기서 주석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되긴 합니다. 없애버리면은 아마 이 밝기에 대한 어그멘테이션 제외하고 진행이 될 거예요. 얘도 뭐 같은 동일한 방식의 진행이니까 그냥 바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그멘테이션 1 더블에서 리졸트로 바로 보내는 형태이고 진행을 시켜볼게요. lecture 어그멘테이션 2 바로 실행 코드가 진행됐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값들은 살짝 이런 파라미터 값들을 살짝씩 수정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CNN 과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보내드린 것은 이제 데이터는 다이렉션에서 다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좀 많아요. 어그멘테이션 시킬 필요도 없이 산을 돌려가면서 찍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캐글에서 따왔고 이걸 가지고 CNN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간단하게 코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베이스 폴더, 렉처의 다이렉션 폴더. 여기에는 4가지의 클래스가 있고 4가지의 라벨, 정답들이 있습니다. 라벨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데이터들 설정되어 있고 이 디렉터리 경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일단 빈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에 저장할 0에서 9까지 뭐 0에서 9든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등 이런 라벨들을 저장할 빈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이 라벨들을 루프를 실행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씩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라벨이라는 베이스 폴더에서 각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전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라벨들을 하나씩 라벨 안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up, down, left, right라는 폴더 이름을 라벨로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미지 로드 실패하면 오류 난다 라는 거고요. 이미지에 대한 전처리를 지정하는데 이 전처리가 왜 필요하냐? 아무래도 좀 뭐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이미지를 이진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CNN 구조에 적합한 그 이미지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오고 흑백 사진을 읽어오고 가우시안 블러, 이 가우시안 블러는 노이즈 제거를 통해서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가우시안 블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이진화시키고 이미지를 사이즈를 변경합니다. 28x28 사이즈로 작게 변환시키고 픽셀을 0과 1 사이즈 값으로 정규화시킵니다. 픽셀은 여기서 259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 X리스트에 처리한 이미지를 X리스트에 추가하고 라벨을 Y에 추가한다. Y에는 up, down, left, right가 들어가고 X에는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거죠. X에서는 numPy 배열로 변환하고 이를 이미지 수, 높이, 너비, 채널 형태로 재구성한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이 이미지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볼 거는 이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모델을 만들면은 훈련할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훈련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할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7대3의 비율, 테스트 사이즈가 0.3이면 테스트 3, 훈련 7, 뭐 여기서 4가 되면은 테스트 4, 그리고 훈련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7로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뭐 아무거나 설정하겠습니다. 2000은 고정 시도고요. 여기서 저는 이미지 한 번 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할게요. 로테이션, 왼쪽 너비, 높이, 줌, 그리고 좌우, 수평. 이거는 꺼놔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화살표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어그멘테이션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 어그멘테이션을 만약에 켜놓게 된다면은 수평으로 뒤집은 왼쪽 화살표가 뒤집혔을 때 오른쪽 화살표가 되는데 이 오른쪽 화살표를 이 왼쪽 라벨 안에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화살표 구분할 땐 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구성 및 학습. 여기 나옵니다. 이제 컨볼루션 층, 맥스 풀링 층, 드로아웃 층 진행해주고 똑같이 컨볼루션 들어가지고 맥스 풀링 들어가지고 드로아웃 들어가지고 그리고 활성 함수는 저희는 렐루를 선택했어요. 렐루. 아무래도 CNN 층이기 때문에 인풋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했던 이 쉐이프 그대로 설정을 해줬고요. 28 곱하기 28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래튼, 평탄화시키고 댄스, 드로우 이런 층들을 넣어줬습니다. 댄스는 라벨스에 맞추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CNN 구조를 정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좀 빠른 학습을 위해서 간단한 컨볼루션 층 3개, 맥스풀링 3개 정도만 진행했고요. 이때 모델 컴파일, 옵티마이저, 아담을 정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옵티마이저들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파라미터들이에요. 아담 말고 SDG를 설정할 수도 있고 뭐 GD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담 W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로스 값이랑 로스 함수나 그런 것들 설정 정의해주고 배치 사이즈 이거는 파라미터들이죠. 에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으로 정의해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들이라고 할 수 있고 파라미터들을 변경할 수 있죠. 여기서 똑같이 뭐 여기서 러닝 레이트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 썼긴 했네요. 러닝 레이트나 뭐 다른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델은 이미지 모델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로스 값, 밸리데이션 로스 값, 트레이닝 뭐 로스 값 이런 것들 로스 값들. 트레이닝 로스 값은 이제 훈련 과정에서 로스 값. 한마디로 훈련을 계속 시킬수록 그 데이터에 대한 훈련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로스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밸리데이션 로스. 실제로 과적값이 됐다 하면은 이 밸리데이션 로스 값은 확 튀게 됩니다. 왜냐? 과적값이 되면은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만 오차가 일어나게 되고 트레이닝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만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훈련 로스 값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과정에서 조금 담아야 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코드 한 줄 한 줄 분석하는 게 어려운데 코드 한 줄 한 줄을 분석했던 강의를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어서 그 강의를 참고 자료로 주석으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이 되고 있죠? 보시면은 로스 값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훈련 과정에서의 로스 값들이고요. 어큐런시, 정확도는 점점 올라오고 있죠. 밸리데이션 로스 값도 똑같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어큐런시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테스트에 대한 어큐런시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됐는데 트레이닝 앤 밸리데이션 로스, 트레이닝 로스가 점점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밸리데이션 로스도 쭉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어큐런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더 L폭을 늘려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중간에 튀지도 않았고 조금 아무래도 어큐런시가 좀 낮고 0.85%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F폭을 살짝만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으로 진행할게요. 새로운 이미지 모델을 시작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작은 양에다가 작은 데이터 양에 좀 적은 컨볼루션 층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습이 좀 빠르고 정확도가 살짝 낮은 편이에요. 보시면은 밸리데이션 로스 값 점점 안 떨어지죠. 거의 학습이 쭉쭉 떨어지고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담을 써서 괜찮네요. 보시면은 로스값 쭉쭉 떨어지고 있고 어큐런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담 소프트맥스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 그 옵티마이저를 썼어가지고 이런 좀 과적함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런 옵티마이저나 그런 것들을 살짝만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바꾸더라도 훈련 결과가 바뀌어요. 이 훈련 결과가 바뀌는 모습은 저희가 방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장하는 명칭을 이미지 모델 true하고 옵티마이저를 std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d는 확률적 경사광법이라는 옵티마이저이고요. 이 렐루도 똑같이 뭐 시그모이드로 바꿀 수 있고 하죠. 보시면은 어큐런시가 안 늘어나요. 계속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SG를 쓰면서 너무 얕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계속 왜 이러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쪽에 다가가긴 하겠죠. 어큐런시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습하는데도 훨씬 오래 걸릴 뿐더러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수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담으로 했던 거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멘토링 신청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돌려봐야겠죠. 웹캠을 사용할 거고요.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읽기에서 데이터 전처리 똑같이 데이터로 만들어 줄 거고 예측을 이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수행해 줄 거고 라벨을 표시할 겁니다. 간단한 코드예요, 이거는. 네, 바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이 모델 자체가 저희가 찍은 사진을 빛이 안 나온 사진을 학습시킨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프린트를 하셔야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지금 웹캠 비디오 캡처용으로 웹캠 실행하고 이미지 읽어드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화살표 사진을 직접 프린트해서 가져오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네요. 일단은 가져올게요. 창을 가져오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졌을 때 다운 오른쪽으로 자동 이전이 켜져 있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했을 때 잘 안 뜨네요.
라이트 살짝 뜨죠. 그리고 위로 했을 때는 위로 했을 때 업 뜨고 레프트가 돌렸을 때 레프트 좌우 잘 안 뜨네요. 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종이를 가지고 진행하셨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나 그런 광량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렇고, 오늘 강의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코드를 보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저희는 AI 중에서 머신러닝 그쪽을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웨이트 값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바이어스 편향값, 그리고 러닝 웨이트 학습률, 그리고 옵티마이저, 로스 펑션, 활성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다시 정리해보면은 웨이트는 가중치, 바이어스는 평량, 러닝 웨이트는 학습률, 한 번에 얼마만큼 변화를 줄 거냐, 로스 펑션은 손실함수, 손실함수는 의도한 정답과 얼마나 틀렸는지. 메모장을 할까요? 네, 그리고 가중치, 편향, 학습률, 그 다음에 로스 펑션 얘기했고, 활성함수 아까 렐로 썼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저, 최적화 과정, 파라미터 튜닝 및 옵티마이저. 예를 들어서 SDG, 아담 등이 있고, 보시면은 학습시킬 때 이런 배치 사이즈, F4, 러닝 레이트, 다양한 웨이트들 값을 수정하면서 최적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NN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컨볼루션층은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들을 필터와 가중치로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그 필터에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고 특성 맵을 출력하면은 이 특성 맵을 맥스 폴링을 통해서 2 곱하기 2 사이즈로 줄여버린다. 더 작게 줄이고, 이 작게 줄인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드랍아웃을 통해서 드랍아웃층으로 과적값을 방지해주고, 소프트맥스 함수로 저희는 0에서 7까지 0에서 1까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SDG 각자 맞는 거 설정하면 되고, 배치 사이즈나 F 같은 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 수정하면 되고,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코드입니다. 거기까지 이번 1주차 정리가 된 것 같고요. 1주차 과제를 설명드리면은 1주차 과제 강의 다 듣고 제가 드린 코드 모델.py를 튜닝해서 각각 3개 이상의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기 이 정도 드릴게요. 3가지 이상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면 되냐, 이미지 데이터 이건 그대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컨볼루션층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하신다거나, 추가하려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컨볼루션 128이었으니까 256으로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볼루션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진행해본다거나, 아니면 소프트맥스를 안 쓰고 시그모드를 쓴다거나, 렐로를 안 쓰고 시그모드를 쓴다거나, 아니면 아담을 SGD, 아까 제가 했던 거 SG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GD로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나담인가? 그거 나왔었죠? 나담으로 바꿔서 한번 진행해보던가 하면서 어떤 모델이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간단하게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